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신생아 마지막이네요. 호흡기랑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인은 호흡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추가로 조금 추가된다 이렇게 해서 소화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생아 호흡기에는 요 세 가지 질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보통은 이제 진단명, 질환명을 물어보고요. 추가적으로 뭐 가장 대표되는 치료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질환인지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유명한 거, 이 신생아 호흡기나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러면 그 유명한 RDS죠?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가장 유명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부터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수가에서 폐포 활성, 요게 한글로 뭐지? 한글로 우리는 좀 알아놔야 되니까요. 퍼펙턴트가 한글로는 폐표면 활성제네요. 미수가에서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하면서 폐포가 반복적으로 이제 허탈되는 거죠. 그러면서 펴지지 않으니까 폐가 잘 펴지지 않으니까 출생부터 뭐 빈호흡이라던가 호흡 곤란이 있는 거죠. 빈호흡이라던가 가슴벽 뒤당김,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미수가 같은 경우에서 빈호흡과 가슴벽 뒤당김,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호흡곤란이 보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고요. 근데 문제를 막 읽다 보면은 느낌은 조금 오는데 이것만 읽고 이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를 딱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가장 맨 처음에 드는 거를 딱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1번 생각은 뭐야? 폐에 공기가 없다 라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은 정상적인 폐 같은 경우에는 공기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폐가 전반적으로 검게 돼 있잖아요. 얘를 보면 폐가 전반적으로 공기가 없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왜냐하면 서펙턴트가 부족해지면서 폐 표면 활성제가 부족해지면서 폐포가 지금 다 허탈되어 있기 때문에 폐 안에 공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라운드 글래스 어피어런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기관지가 문제가 아니라 폐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려오면서 여기 한 이쯤 있네요. 여기서 기관지로 퍼지는 요런 거 있죠. 여기 요런 거는 이제 정상이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공기가 잘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어 브론키아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기관지에는 공기가 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폐는 흰색으로 쫙 깔렸는데 기관지만 검은색으로 쫙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에어 브론코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폐포가 허탈돼 있으니까 폐에는 공기가 없고 기관지에는 공기가 샥 잘 들어가니까 기관지는 검은색 음영으로 보이는 이러한 체스트 엑스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뭐 어쩌니 미수가의 비노흡이 어쩌니 얘가 어쩌니 막 하지만 그런 거 모르겠고 이 체스트 엑스레이만 딱 보고도 이거 RDS다 라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 서펙턴트 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CPAP은 당연히 하겠죠. 산소를 줘야 되니까 CPAP은 당연하고 주로 문제에 나오는 거는 폐 표면 활성제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활성제를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DS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폐포가 다 허탈돼 있으니까 꽤나 중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생 호흡기에서 굉장히 중증으로 다루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CPAP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CPAP으로 부족하면 우리가
CPAP을 해도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기계 환기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환기라는 말은 기관 삽관을 해서 우리가 폐 쪽으로 압력을 가진 공기를 때려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기가 안 그래도 신생아가 폐가 약한데 이 폐에 압력이 걸린 공기를 때려 넣고 있기 때문에 폐가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독성이라던가 이런 압력적인 손상으로 이런 기계 환기를 했을 때 미숙한 이렇게 할까요? 신생아 폐에 손상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손상 때문에 폐 발달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섬유화도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계속 압력으로 공기를 막 때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관지 폐 형성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RDS를 치료 중에, 물론 RDS만은 아닙니다. 다른 거에도 어쨌든 기계 환기로 폐 쪽으로 압력이 걸린 공기를 때려 넣다 보면 이 기관지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되고 기관지 폐가 형성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폐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가 기능을 못하면 애가 숨을 어떻게 쉬어?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가 실제적으로 공기를 받아들이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일 안 해도 외부에서 공기 압력 걸어서 때려 넣어주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계 환기가 의존하게 되면서 여기 이 기관지 폐 형성 이상의 핵심 워딩은 뭐냐면 일단은 그 기저질환이 있어야 돼요. RDS라던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계 환기를 오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좀 됐다. 기계 환기 조금 줄여볼까? 이렇게 하면서 산소 공급을 조금 줄이는 거죠. 약간 테이퍼링 느낌으로. 그러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청색증이나 호흡 곤란이 악화되는 그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폐가 폐에 지속적인 공기를 때려 넣다 보니까 폐가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섬유화가 되면서 폐가 일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주는 산소를 조금 낮추면 그 즉시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료보다는 이제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환기를 조금 최대한 줄여보자. 그 다음에 뭐 CPAP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카페인이 그 레스피레토리 드라이브를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거나 아니면은 카페인을 조금 써보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중요한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이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고 RDS인 거를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관지 폐 형성 이상 약간 서브입니다. 서브. 이 친구는 약간 서브고 굳이 중요한 거를 고르자라고 하면은 산소 공급을 줄였더니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더라. 이러면은 우리가 기관지 폐 형성 이상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고 우리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다를 알고 그다음에 치료로 폐 표면 활성제까지 넣어줘야 된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속성 신생아 폐 고혈압에서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이라네요. 그래서 PPHN이라고 보통 씁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는 약간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봐야 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가 기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폐에 요렇게 원래는 폐 혈관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폐 동맥에서 올라오는. 그런데 이 폐가 어차피 폐포가 기능을 안 하고 딱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이 혈관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 폐혈관이 굉장히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죠? 일을 안 하니까. 자, 그런데 태어나면서 아기가 응애 하면서 산소가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폐가 원래는 막 쪼그라 들어있던 폐가 확 성장하면서 산소를 막 푹푹 쓰면은 야
폐가 일한다 싶으면서 이 폐혈관이 확장이 쫙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넓어지니까 폐혈관 저항이 싹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애기가 심장 이렇게 그리면 싫어하시던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난원공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난원공이 원래 약간 원웨이 밸브 느낌으로 약간 요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혈관이 아까 수축돼 있을 때는 압력이 높았겠죠.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까 여기서 좌우가 아니고 우좌 단락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난원공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폐혈관이 정상에서 확장이 쫙 되면서 폐혈관 저항이 싹 떨어지니까 압력이 쫙 줄면서 여기 압력이 주니까 좌심방이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얘를 난원공을 탁 덮어버리면서 얘가 탁 붙어서 난원공이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좌단락이 사라져야 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RDS나 아니면은 태변 흡입 증후군이나 이런 호흡기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폐가 전반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폐가 기능을 못하면 폐혈관 수축되어 있던 폐혈관이 확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폐혈관이 확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폐혈관이 확장이 안 일어나니까 폐혈관 저항, 폐혈관 저항이 펄모너리 베슬 레지스턴스일까요? 몰라. 어쨌든 PVR이 폐혈관 저항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심실의 압력이 우심실로 할게요. 우심실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좌 단락이 발생한다. 요게 폐동맥 고혈압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폐혈관 저항이 사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줄어들지 못해서 우심실 압력이 줄어들지 못해서 우좌 단락이 사라지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 애초에 이름도 폐고혈압이네요.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의 핵심은 우좌 단락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좌 단락은 난원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은 요렇게 폐로 가는 폐동맥이 있고 여기서 요렇게 대순환이 요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 사이에 요걸 이어주는 게 동맥관이 있죠. PDA가 있습니다. 자, 요 PDA도 못 닿는 거예요. 폐동맥이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 폐동맥에서 대순환으로 피가 요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올라가야 폐에 가야 산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가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가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못 가니까 PDA로 그냥 대동맥으로 대순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좌 단락에 의해서 산소가 없는 피가 대순환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저산소증이 이제 발생하겠죠. 산소가 없는 물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좌 단락으로 인해서 산소가 없는 피가 대순환으로 가서 온몸에 저산소증이 유발되는 게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요건 이제 기전이고요. 우리 좀 위에 좀 지울까요? 요건 이제 질환이 기전이고요. 우리는 뭐 사실 기전은 별로 안 궁금하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그래서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데, 맞죠?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워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소를 줘도 예를 들어서 제일 센 산소가 기계환기니까요. 기계환기를 했는데 산소 분압이 SpO2가 오르지 않는다. 요 워딩이 핵심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계 환기를 했는데 SpO2가 안 올랐어. 그럼 딴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폐잖아요. 여기가 이제 폐인데 어차피 여기가 꽉 막혀 있단 말이죠. 폐동맥 저항이 너무 높아서 폐동맥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어차피 여기 O2가 아무리 많아봐야 피가 산소를 못 받고 PDA를 통해서 바로 대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기계 환기를 해봐야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소를 때려 넣어줘봐야 우리 몸이 산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환기를 했는데 SpO2가 안 오른다. 이게 이제 핵심 워딩이고요. 자, 두 번째 워딩은 뭐냐면은 우측 상지에 이렇게 할까요? SpO2가 우측 상지가 좌측 상지나 아니면은 위아래 상관없이 하지 보다 큰 겁니다. 요것도 이제 핵심 워딩입니다. 요것만 그냥 딱 봐도 벌써 뭔가 PDA 관련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느낌이 드시죠? 정확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측 상지는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PDA가 들어오기 전에 피가 이미 갔단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산소가 많은 피가 우측으로 먼저 착 쏘아지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대순환을 다 끝나고 완전 산소가 고갈된 피가 일로 들어왔다가 원래는 산소 받아서 대순환 가야 되는데 못 받고 일로 들어가니까 이쪽에 있는 피는 산소가 더 떨어지는 거죠. 여기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서 우측 상지가 좌측 상지보다 혹은 우측 상지가 하지보다 SpO2가 높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거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디 있죠?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잘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가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라고 하면 이제 심초음파를 조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우좌 단락을 확인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가 뭐 나눔공을 보든지 PDA를 보든지 어쨌든 이 도플러를 통해서 우좌 단락이 있는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이 우좌 단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무슨 소리야, 심초음파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는 보통 진단, 이거 질환 뭐야?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러면 우좌 단락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산소를 주긴 줘야겠죠? 물론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일단 주긴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산소를 기계 환기로 당연히 줘야 되고요. 기계 환기를 해야 되고 효과는 별로 없겠지만 그 다음에 NO를 조금 넣어서 폐혈관을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관을 확장하면 PVR이 감소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로 팍 쏘아지는 피가 위로 못 가니까 PDA로 우회한단 말이죠. 근데 PDA가 닫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PDA를 조금 유지해 줄 수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1을 투여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럼 뭐가 나오냐? 심초음파까지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호흡곤란 증후군이랑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은 구분하실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우리가 태변 흡인 증후군이 나오는데요. 흡인이네요. 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고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애가 밑에 지속성 폐고혈압 이런 거 없이 그냥 애가 뭔가 좀 숨쉬기 힘들어해.
근데 문제에서 입에도 태변이 있었고 뭐 엄마가 태변이 있었고 애가 나왔는데 온몸이 태변이었고 막 이렇게 태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러면은 태변 흡입 증후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생아 일가성 비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우리 앞에는 좀 굉장히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뭐 좀 설펙턴트가 부족해서 지금 당장 큰일이 났다거나 뭔가 좀 중증 느낌이 가득 들었죠? 신생아 일가성 비노업은 그냥 잠깐 이름 자체도 트랜지언트가 들어가죠. 잠깐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폐가 공기로 안 차 있으니까 폐액으로 차 있단 말이죠. 원래 이 폐 안에 엄마 뱃속에서는 이 폐 안에 공기가 아니라 액체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태어나면서 응애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보통은 질식 분만을 하면 여기가 약간 바지널 트랙트에서 여기가 눌리겠죠? 여기 눌리면서 피를 혈관이나 기관지 쪽으로 촥 배액을 촥 댑니다. 그러면서 액이 촥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큰 리스크 팩터가 이제 제왕절개를 했을 때 이러한 분만 스트레스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산도의 압박도 없으면 흉곽 압박도 없으면서 이 액이 배액이 조금 이 폐액의 흡수가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왕절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액의 흡수가 조금 느려졌다. 그래서 그냥 폐가 지금 폐에 그냥 액체가 조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것도 애가 숨쉬기 힘들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얘는 주로 만사가에서 호발하고요. 호발보다는 굳이 조사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빈호흡과 그다음에 가슴벽 뒤당김이 있을 수 있겠다. 당연하겠죠? 지금 폐가 거의 사실상 익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숨쉬기 불편하니까 비호흡도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쉬려고 가슴벽도 막 움푹 파이고 막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얘의 핵심은 또 요 엑스레이입니다.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엑스레이로 구분하셔야 돼요. 엑스레이를 착 보면은 근데 여기 딱 봐도 얘랑 보면 딱 봐도 뭔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비호흡과 가슴벽 뒤당김이 있어.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겠죠. 찍으면은 RDS인지 TTN인지 체스트 엑스레이만 딱 봐도 얘는 딱 봐도 폐가 지금 공기가 들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뭐야 폐가 좀 거무스름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신생아 일가성 빈호흡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굳이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여기 딱 가까이 보면은 보통 얘가 배액되는 부분이 요 폐 문부에서 폐 문부로 요렇게 방사형으로 요렇게 배액관이 요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배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요쪽에 이제 물이 차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쭉 배액되다가 남은 거니까. 그래서 폐 문부에서 원위부는 주로 이 검은색이 잘 나타나고요. 근입으로 오면서 요런 짜글짜글한 액체가 차 있는 것 같은 간질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GGO가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햇살 모양,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햇살 모양이라고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조금 덜한 사진을 가져와 버렸네요. 보면 이 흰색이 이렇게 쫙 흰색이에요. 검은색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공기가 찬 검은색이 촥촥 뻗어나가는 거고, 요거 아닙니다. 흰색이 촥촥 뻗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검은색 헷갈리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할까요? 흰색이 이렇게 촥촥 뻗어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관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지를 따라서 배액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배액관을 따라서 물이 배액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질의 물이. 그래서 그런 햇살 모양을 조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체스트 엑스레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물론 얘는 만사가에 소발하긴 하지만 모르겠어. 그럼 어쨌든 체스트 엑스레이를 딱 보고 뭐야 폐가 괜찮네 공기 좀 있네 에이 뭐 괜찮네 이러면은 이제 신생아 일가성 빈호흡입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숨쉬기 힘들어하니까 일단 얘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왜냐면 그냥 좀 있으면 나아집니다. 하지만은 애가 숨쉬기 힘들어하니까 이제 산소를 조금 투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신생호흡곤란 증후군과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 그리고 신생아 일과성 비놈 요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질환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특발성 미수가 무호흡입니다. 얘는 애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수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호흡 중추가 조금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호흡 자극, 약간 레스피레토리 드라이브죠. 드라이브가 원래 조금 불규칙한 증상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아이에서도 무호흡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10초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초 이상 애가 숨을 안 쉬면 이 특발성 미수가 무호흡이라고 진단하고요. 혹은 20초가 안 되더라도 애가 무호흡이 있으면서 섬액이라던가 아니면은 청색증이 있으면은 20초가 안 넘어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숨을 안 쉬니까 CPAP 같은 걸로 산소를 조금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 호흡 중추 자극하는 게 카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조금 투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핵심은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호흡이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화기인데요. 소화기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자, 먼저 괴사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같은 경우에 아기가 아직 소화기관이 미성숙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런 미성숙한 장에다가 이제 경구 영양을 시작해버린 거죠. 그래서 경구 영양을 시작하자마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으로 괴사성 장염인가를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증상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배에 괴사잖아요. 세균이 드글드글 득실하면서 얘네들이 소화하면서 뿜어내는 가스들 때문에 복부가 팽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소화기 증상들이죠. 구토나 아니면 장염으로 인한 혈변, 이런 기타 등등의 그 장 같은 소화기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신생아 문제인데 미숙아인데 경구 영양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소화기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괴사성 장염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확실한 거는 엑스레이 줍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진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가 보이십니까? 여긴데요. 여기 보시면 장관막에 가스가 이렇게 한 줄 쫙 가스가 차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장에 지금 가스가 막 차는 거예요. 장관막에. 왜냐면은 이제 그 세균들이 대장, 소장 뭐 상관없이 장에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런 침투한 세균들이 장벽에 침투한 세균이 가스를 생성하면서 장벽에 공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이러한 장벽에 있는 공기들은 메젠타릭 베인을 타고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포탈 베인의 음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시면 된다. 포탈 베인에 에어가 보이면은 우리가 이거 NEC네, 괴사성 장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드라마틱해요. 증상이 신생아에서 경구 영양 시작 후에 복통 증상을 배 소화기 관련 증상을 보인 게 이 질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보시면 NEC인가 하고 여기를 자세히 보는 거죠. 여기와 솔직히 자세히 알고 보지 않으면 몰라. 어쨌든 이건가 싶으면서 싹 보시면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숙한 장에 일을 시킨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금식과 수액을 해야 되고요. 세균이 득실득실하니까 광범위 항생제를 쓰셔야겠다. 이렇게 치료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장천공이 발생하면 응급개복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선천 가로막 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프람이죠. 횡격막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으면서 원래 위에는 폐, 그 다음에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횡격막이 성숙을 보통 못하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왼쪽인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이유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죠? 자, 어쨌든 이 왼쪽에 주로 문제가 생겨서 장이 요 왼쪽 폐를 밀고 위로 올라오는 엑스레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여기에 뭔가 여기 횡격막 위쪽으로 지금 장이 막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을 합니다.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을 하시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로막 눌러서 일단 얘가 지금 장이 막 올라오니까 폐를 막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마스크를 하면은 막 장에 공기가 들어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삽관으로 해가지고 삽관으로 O2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하는 거는 이제 가로막 보건수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 뭐야? 진단이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배꼽 육아종은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뭐 예전에는 임종평 이런 데서만 보이다가 최근에 한번 국시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자 보자면 배꼽이 떨어지고 그 배꼽 부위에 그러니까 제대가 탈락한 후에 배꼽 부위에 육아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육아 조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일단 사진을 줍니다. 사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으로 배꼽 주변으로 자꾸 맑은 액체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붓는다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있다거나 발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맑은 액체가 조금 나오고 사진을 줄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뭔가 탁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치료는 소작 지지는 건데요. 질산은으로 조집니다. 일산은 소작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치료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신생아의 호흡기랑 소화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신생아 이런 질환들은 주로 이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을 조금 집중해서 핵심 워딩을 통한 진단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체스트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했죠. 엑스레이 보고 뭐야 폐가 전반적으로 허였네? 미숙아에서 막 이렇게 호흡 곤란이 있는데 폐가 전반적으로 허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치료는 주로 폐 표면 활성제가 부족하니까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지속적 폐 고혈압은 뭐 요러한 그래 뭐 중요한 건 알겠어. 기전 알겠는데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요 두 가지를 보이면 우리가 이거 폐동맥 그거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바로 심초음파를 진행해서 우자 단락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겠다. 까지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밑에는 뭐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일가성 비노흡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엑스레이를 중요하죠. 요런 만사가에서 요러한 증상들을 보이면 엑스레이를 보고 우리가 이거 진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